스님과 여친 수상해서입니다. 예, 60대 남성이 한 사찰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라는데 백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60대 남성 2019년 7월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3천만 원을 빌려주는 등 이제 진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초에 이 여성이 한 스님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따라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급습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위치 추적 장치. 진짜 영화에서 보던 딱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위치 추적 장치 GPS가 사실은 차량에 부착하게 되면 차량이 정지했을 때 위치를 알거든요. 예. 이 남성이 두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여성의 차량에도 붙여놓고 스님 차량에도 차량 GPS를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GPS가 여성께 사찰에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흥신소 수준으로 이렇게 한 건데 본인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가서 보니까는 스님하고 자자친구가 있으니까 이 남성이 좀 흥분을 너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둔기라든지 골프채 이런 걸 해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뭐 식탁도 부시고 유리창도 부시고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소, 즉 완전한 다체는 아니라도 5% 상태를 사진으로 또 찍었어요. 왜? 증거로 삼고 협박하기 위해서. 예. 3천만 원을도 그 같이 있던 스님한테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재물도 손괴했고 협박도 했고 또 사진도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복잡해졌어요. 어떻든 여자를 만났을 때 본인이 나하고 헤어진 여자가 헤어진 것도 아니죠.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야 되지. 왜 이걸 쫓아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든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 남성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 저는 솔직히 조금 뭐 우리 팀장님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랬는데 헤어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랬다면은 저건 도덕적으로 너무 좀 그 피해 여성분,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도 좀 지탄을 받을 대목은 있는데 저는 또 그리고 이 스님이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찰 내에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여성이나 이 승려의 뭐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 부분들은 당연히 있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 남성에 대한 양형에서 이제 참작할 만한 사유인 거고요. 예.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범죄의 그럼요.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남성 같은 경우 일단 아까 위치 추적 장치를 양당사자 당연히 동의 없이 받았으니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둔기 등을 가지고 어쨌건 사찰도 주거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흉기를 들고 주거침입을 하면 앞에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 주거침입에 그 이후에 또 뭐 난동을 부려서 물건을 부셨기 때문에 특수 재물 손괴 그리고 본인은 증거를 뭐 수집하는 차원에서 찍었다고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상황에서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 뭐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심리적으로. 저는 세 명의 심리를 사실 다 분석하고 싶은데 예. 다 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셋 다 찹찹하다. 왜냐하면 여성도 일단은 그 만나는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스님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듣기 편치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더 편치 않게 느껴졌다는 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스님이라는 거, 사찬이라는 거.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제 남성의 이제 심리만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이런 이별에 닥쳤을 때 남자들의 행동이 사실은 그 집착에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내 소유물 같이 내가 내 통제 아래 둬야 되는 여성인데 이런 행동을 한 게 그 어떤 그 사랑의 배신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감히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 뭐 위치 추적기를 붙인다는 게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양쪽 차에다가 그걸 붙여서 몇 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 남성이 굉장히 좀 집착적이고도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재판에 넘겨져서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좀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판결을 보면은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 동기에 좀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촬영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항소심까지 갔는데 원심과 똑같이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2심에서도. 네. 약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범죄가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집행유예 나온 이유는 첫 번째 그래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화되진 않아도 그렇죠. 동기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남성이 관련된 전과도 없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범행의 죄질이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카메라 등 촬영죄에서 보통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기하는 촬영을 하는데 이 남성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촬영을 했다기보단 증거 확보나 그런 예.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등에 관한 부분들도 이 양형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